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뤄주길 기다려온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오늘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서남미대 명지병원 신경과 김창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 뇌졸중인데요. 정말 많이 들어본 질환이죠. 네. 특히 어르신들에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예요. 네. 먼저 이 뇌졸중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뇌라는 구조물은 이제 혈류 공급을 받아서 영양분 공급을 받고 산소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 혈관 자체가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고 네. 거기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뇌졸중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이제 뇌혈관 질환 또는 이제 한방에서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것도 다 똑같은 뇌졸중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신체 장애가 따른 게 뇌졸중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된 사진이 있으니까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뇌경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혈관이 막힌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우측 부분에 이제 까맣게 뇌 CT 사진에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뇌경색으로 뇌가 손상을 받은 부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은 뇌출혈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옆에 이제 CT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네. 뇌출혈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손상을 일으킨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꽤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뇌졸중을 앓고 있나요? 뇌졸중은 이제 세계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한 6명 중에 1명은 죽기 전에 꼭 뇌졸중을 한 번은 정도는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고 네.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2초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초에 1명이요? 네. 와. 그리고 이제 6초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는 조금 다른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네. 5초에 1명 정도 꼴로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 네. 20초에 1명 정도 꼴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수가 많아요.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세계적으로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가 뇌졸중으로 매년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10만 5천 명 정도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노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아마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뇌졸중 환자가 한 3배 정도로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배나요? 네. 굉장한데요. 앞서 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졸중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럼 대체 뇌혈관이 왜 터지거나 막히는지 이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요. 네. 가장 흔한 기전은 뇌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현상입니다.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순간에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병 질환, 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질환들이 원인이 돼서 노폐물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다른 기전으로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2차적인 뇌졸중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뇌졸중이 생겼을 때 꼭 한 가지 기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뇌졸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들 뇌졸중,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이 발병했을 때 증상들 어떤가요? 네, 일단 뇌졸중의 특징적인 증상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겨나고 또 제일 흔한 증상으로는 편측 마비가 있는데요. 네. 팔다리 쪽에 힘이 떨어져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고요. 언어 장애는
말 자체를 어눌하게 말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상한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뇌졸중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갑작스럽게 어지러워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비틀거리는 현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시야 장애가 생긴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도 뇌졸중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뇌졸중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네.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똑같이 뇌졸중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증상이 나아졌으니까 병원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치료를 빨리 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몸에 잠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거나 잠시 말이 어눌해졌다가 돌아왔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나도 뇌졸중이 올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그렇죠. 것 같은데 자가 진단법이 혹시 있나요? 네, 간단한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편측 마비가 오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먼저 앞으로 나란히를 해보시고 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편측으로 힘이 빠지게 되면은 제일 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손바닥이 안쪽으로 굽습니다. 또는 또는 이 팔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팔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자가로 힘이 떨어진 걸 몸소 체험을 하시게 되면 이건 뇌졸중 자각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양손에 물건 같은 거를 쥐고 양손을 힘껏 쥐어봤을 때 네. 양손에 힘이 다르게 들어간다. 네. 이런 경우도 한쪽에 힘이 빠진 거를 표현하는 증상입니다. 또 하나는 거울을 보고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거울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여서 이라고 소리를 내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면 이럴 때 한쪽으로 입이 돌아간다던가 네. 뭔가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이것 역시 안면마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가 진단법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뇌졸중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뇌졸중 증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보호자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고요. 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런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본인이 뭐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오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으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고 병원으로 빨리 오기 위해서는 119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서는 이제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자차로 이용을 해서 병원을 오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119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네. 또 119 구급대원들이 대부분 뇌졸중 치료가 어디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맞는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119로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뇌졸중을 치료할 줄 아는 그런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 동네 병원으로 가서 뇌졸중을 조기에 초기 치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병원으로 와서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 그리고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 있는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119에 전화해야 되고요. 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단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4시간 반 이전에 오신 분에 한해서 뇌졸중 혈전 용해술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막힌 혈관 자체를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뚫어주게 되는데 이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시간 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혈전 용해술을 할 수가 없고 네. 하게 되면은 오히려 뇌혈관을 터뜨리게 되는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혈관 조영술을 한 사진인데요. 아까 제가 4.5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좀 기술이 진보를 해서 4.5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혈관 내 시술이라는 걸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왼쪽 사진에서는 이제 혈관에서 가장 중요한 중내동맥인데요. 네. 혈관이 막혀 있는 사진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혈관이 뚫려서 이제 피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경우는 물론 혈전 용해술, 아까 정맥 주사를 통해서도 혈관 개통을 할 수가 있지만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이런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재개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나면 이 혈전 용해술은 효과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 시기를 놓쳐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늦게 오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빨리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병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빠른 약물요법을 통해서 더 진행되고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지 나중에 그런 움직임 장애나 거동 장애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와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증인데요. 뇌졸중에도 무서운 이유가요.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던데 합병증으로는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나요? 이 합병증이 또 문제죠.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제 편측 마비가 있어서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면은 휠체어 생활이나 침상 생활을 할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욕창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말을 어눌하게 하는 현상이 이제 말 그대로 입 주변에 있는 근육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건데요. 네.